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상속입니다. 네, 한 가족이 있었어요. 삼남매였는데 어릴 때부터 정말 사이가 좋았죠. 명절에 모여도 늘 웃음꽃이 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가족 중 아무도 몰랐던 작은 상가 건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유언은 불분명했고 그 좋았던 관계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아주 낯설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그쵸. 상속이란 단어 뒤에는 늘 재산 분할, 갈등, 세금 같은 좀 무거운 그림자가 따라다니니까요. 맞아요. 액수가 크든 작든 이 돈 문제가 얽히면 수십 년 쌓아온 가족 관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다루는 자료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케어유 뉴스에서 김영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6시에 보내주시는 칼럼인데요. 아마 아침마다 이 칼럼으로 지혜를 얻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저도 즐겨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고들 칼럼의 제목은 상속, 돈이 아닌 사랑의 구조화입니다. 이 칼럼은 상속을 단순히 재산 이전으로만 보지 말자,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로 관점을 바꾸자고 제안하거든요. 오늘 이 탐구를 통해서 상속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좀 걷어내고 이걸 가족의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설계 과정으로 바꾸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시의격절한 주제입니다.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건 이제 상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곧 상속이 더 이상 일부 부유층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거의 모든 가정이 앞으로 마주할 현실적인 과제가 됐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칼럼이 던지는 핵심 질문,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가족이 더 편안할까?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핵심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칼럼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문제부터 짚어보죠. 바로 침묵의 고통입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길 극도로 어려워하신다는 건데요. 그 속마음이 칼럼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애가 재산만 믿고 나태해지면 어떡하지? 네. 자식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는 꼴은 절대 못 본다? 또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줬다고 원망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 때문에 그냥 입을 닫아버리시는 거죠. 네, 맞아요. 실제로 여러 조사를 보면 부모님 절반 이상이 자산 현황이나 상속 계획을 자녀와 거의 공유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게나 많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칼럼이 제시하는 통찰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침묵이 사실 자녀를 위한 선의와 배려에서 시작됐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더 큰 오해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이런 마음이시지만 남겨진 자녀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정보를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놀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한마디도 안 해주셨을까 하는 서운함, 심지어는 배신감까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부모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정보 공개는 충격, 당혹감, 그리고 때로는 내가 부모님에 대해 이렇게 몰랐나 하는 죄책감까지 불러일으켜요.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오히려 관계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사례에서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어머니가 평생 모은 비자금이 있다는 걸 자녀들이 알게 됐어요. 네. 아버지를 위해 쓴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녀들은 어머니를 원망했고, 어머니는 너희 주려고 모은 돈이다 라면서 억울해하셨죠. 그 침묵의 시간이 수십 년간의 신뢰를 그냥 무너뜨린 겁니다. 칼럼이 강조하듯이 가족 갈등은 돈의 액수와는 무관하게 터져나옵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공평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건 돈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로 번지게 되니까요.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말씀이 정말 와닿습니다. 그럼 이 거대하고 어려운 침묵을 어떻게 깨야 할까요?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죠. 칼럼에서 아주 흥미로운 해법을 제시하더군요. 미국의 새로운 흐름이라면서 신탁 공개 행사, 영어로는 Trust Reveal이라는 걸 소개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죠. 말 그대로 초고액 자산가들이 변호사나 재무 상담사를 동석시킨 가족 모임에서 자신들의 상속 계획과 신탁 구조를 자녀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행사의 목적이 단순히 첫째에겐 A 빌딩, 둘째에겐 B 주식 이렇게 상속 내용을 그냥 통보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통보가 목적이 아니라면 핵심은 뭔가요? 바로
그 계획을 수립한 이유와 철학을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아, 이유와 철학이요. 네.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돈을 바라보는 가족의 관점 자체를 재설계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칼럼에 인용된 한 부모의 말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재산을 남기는 이유는 너희가 평생 돈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네. 오히려 돈 때문에 너희가 가진 삶의 목표를 더 작게, 더 좁게 수정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와, 삶의 목표를 좁히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이 정말 울림이 크네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선물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철학에 담긴 메시지가 핵심인 거죠. 이런 대화를 통해서 돈은 잠재적인 갈등의 원인에서 가족의 가치를 함께 이어가는 공동의 책임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야말로 칼럼이 말하는 가족 간의 대화를 위한 설계의 본질인 셈이죠. 네네. 물론 이건 미국의 초고액 자산가들 이야기 아니냐. 우리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생각 잠깐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정신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속의 목적을 투명하게 공유하려는 그 노력 자체요. 맞아요. 모든 가족이 변호사를 불러서 거창하게 행사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정신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좋은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칼럼에서는 한국의 시니어 세대를 위해 아주 구체적인 3가지 준비 단계를 제안하고 있더군요. 첫 번째가 자산 목록 체계화더군요. 네. 그리고 이 접근계다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냥 재산 목록 정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내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오래전에 가입해서 잊어버린 보험, 휴면 계좌에 잠자고 있는 예금, 심지어 최근에는 가상자산까지. 네. 이걸 가족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의 문서로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남은 가족들이 겪을 혼란을 극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건 자녀에게 남기는 가장 실용적이고 친절한 선물 중 하나죠. 정말 그렇겠네요. 다음 2번째 단계는 상속 철학, 기록 및 공유입니다. 이게 바로 방금 이야기 나눈 신탁 공개 행사의 정신을 실천하는 방법이겠군요. 바로 그렇죠. 내가 왜 이런 방식으로 재산을 나누려 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는지 등을 명확하게 남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꼭 거창한 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편지 형식도 좋고 영상으로 남겨도 좋겠죠? 중요한 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부모님의 진심 어린 답을 남기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유독 한 자녀에게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남기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다른 자녀들의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 내 동생은 타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가족 모두가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보태주기로 했다. 너희가 이 뜻을 이해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좋겠다. 와 같은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마지막 3번째 단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법이나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겠죠? 네,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언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님이 선의로 자녀에게 미리 집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증여세와 나중에 그 자녀가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차라리 상속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세상에. 전문가의 도움은 바로 이런 선의가 낳는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금전 손실까지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칼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건부 상속이라는 개념을 소개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건 재산이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책임을 동반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방식이라고요? 네, 재산이 자칫 자녀를 나태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부모님들의 걱정, 거기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칼럼에 나온 미국 사례를 보면 자녀가 직업을 계속 유지할 것 이러거나 대학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받을 것 같은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이나 창업 같은 특정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지원하는 방식도 있죠. 그 말씀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자녀의 자립심을 키워주려는 깊은 뜻이 이해가 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가 사후에도
자녀의 삶을 너무 통제하려는 것처럼 보일 위험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 내 돈 받으려면 내 뜻대로 살아 라는 메시지로 왜곡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조건부 상속을 설계할 때는 그 조건이 통제가 아닌 격려의 의미를 갖도록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 격려. 네. 자녀의 삶을 옥죄는 족쇄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이게 꼭 미국만의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가요? 칼럼에서도 언급하듯이 한국에서도 이미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사주시면서 대출 이자랑 관리비 정도는 네 힘으로 해결해봐라 라고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죠. 아, 네네. 이건 자녀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책임을 지우면서 자립심을 지켜주려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논의가 향하는 결론은 상속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칼럼은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상속을 한마디로 사랑의 구조화라고 정의합니다. 상속이란 부모가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가치와 철학을 구조화한 것이다. 이 문장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사랑의 구조화라는 표현이 이 논의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구조는 유언장, 신탁, 증여계약서 같은 다소 차갑게 느껴지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랑은 바로 그 차가운 문서 안에 담긴 부모님의 따뜻한 가치관, 철학, 그리고 가족을 향한 바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구조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상속은 그냥 차가운 재산 분할이 되고, 사랑만 있고 구조가 없으면 그 선한 의도가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낳게 되는 거죠. 그 구조 안에 담긴 메시지들이 결국 부모님이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이겠네요. 네. 칼럼에서는 그 메시지들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더군요. 우리 가족이 앞으로도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 자녀가 자신의 길을 책임감 있게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 부모가 평생 소중하게 여겼던 삶의 원칙을 전수하고픈 마음, 그리고 다음 세대가 더 큰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격려까지요. 네. 많은 상속 전문가들이 과정이 투명하고 명확할수록 갈등이 줄어든다고 조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속의 기준과 방식을 부모님 직접 충분히 설명들은 자녀들은요, 설령 그 결과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 이유를 이해하기 때문에 현실을 수용하는 경향이 훨씬 큽니다. 네. 결국 칼럼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상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누는 대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시간, 그리고 가족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그 순간들 자체가 사실 돈보다 훨씬 더 큰 선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아,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관계 그 자체라는 거죠. 정말 공감 가는 결론입니다. 오늘 탐구를 정리해보자면 상속을 더 이상 피하고 싶은 두려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미래 지도를 다 함께 그려나가는 의미 있는 생애 과제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럼이 시니어 세대에게 전하는 3가지 제안을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상속을 두려움이 아닌 준비 과제로 인식하기. 네. 둘째, 내가 남기고 싶은 가치와 원칙을 한번 정리해보기. 마지막으로 셋째, 자녀와 대화를 시작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이 3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칼럼에서는 상속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단 하나의 가치나 원칙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가치를 전하기 위해 꼭 재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오늘 당장 가족과 시작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속을 먼 미래의 복잡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의 관계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가치 전달의 과정으로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